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서는 각 타입별 앞에 보이는 이 평면도를 3D로 변형해서 제작한 이후에 현관, 드레스룸 그 이외에 중문이 설치될 수 있는 계부 부에 대해서 실제 중문을 설치해 가면서 어떠한 제품들이 가장 가성비가 좋고 또는 어떤 중문들이 가장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3D 시뮬레이션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 또는 실제 중문을 체험하지 못하신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러한 고민을 최소 50% 이상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앞에 보이는 타입은 84C 타입입니다. 84C 타입의 현관을 먼저 좀 보면 위치를 보시면 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여기 신발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간소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여닫이 도어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이제 도어가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근데 설치되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트리형 여닫이를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중문들은 대부분 이제 팬트리 선반이라든지 냉장고 장하는 업체 쪽에서 이제 많이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여닫이하고 팬트리 선반을 여기다가 실제 추가하시면 욕실로 가는 이 공간에 비트 공간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을 또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관 쪽으로 들어오면 이 측면 이 부분 주방하고 이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이 또 옵션으로 되어 있는 세대가 있더라고요. 팬트리 공간을 별도로 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팬트리 옵션 하신 분들은 이쪽에 이제 벽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별도로 뭐 식탁을 놓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이쪽 공간이 좀 더 좁아 보일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분들의 어떤 옵션 선택이나 추후 또는 이제 뭐 여기 가벽을 세워서 팬트리 공간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좀 더 주문을 설치할 수 있는 개수의 종류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세대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에 외창이 있는데요. 이 외창이 이쪽 끝벽 이전에 위치해 있으면 되는데 이 창문이 이 벽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중문 설치하는 위치가 이 라인에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창문이 이쪽으로 좀 더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중문을 설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을 여기까지 넘어서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 하고 이 창문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이제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수납 공간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아마 드레스룸 이쪽에는 중문을 설치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꼭 중문을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창문이 이 벽과 일직선상 이전에 위치하고 있는지 넘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4C 타입을 3D로 제작한 모습을 좀 보면서 실제 중문을 설치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84C 타입의 현관 개호부입니다. 신발장, 그리고 팬트리 공간,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수적 비트 공간입니다. 여기가. 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고요. 뭐 여기에 이제 명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세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자, 이렇게 문을 달아서 문을 달아서 이렇게 여기에 또 별도로 이제 선반을 놓고 또는 선반을 놔야 많은 어떤 다양한 종류의 짐을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선반을 여기다 짜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조립식형 선반을 뭐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본 타입들은 이제 여기에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냉장고장 제하는 업체나 팬트리 선반 쪽에서 이렇게 도어를 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 공간에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은 이 주방 공간이 이렇게 넓게 오픈되어 있어요. 상당히 넓게 이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쪽에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옵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주방 공간이 사실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식탁을 놓고 주방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제 뭐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또 왜 별도의 또 그런 장뿐만 아니라 수납 공간을 좀 더 확보하시려고 하면은 여기에 아마 별도의 가벽을 세워서 팬트리 공간을 또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팬트리 공간이 있는 옵션의 세대와 없는 옵션 세대도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종류가 또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문다소 중문에서는 이렇게 폴드 스윙 도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접히는 폴드 스윙 도어거든요. 이렇게 문이 접히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구동되는 방식을 보여드릴 건데, 이런 폴드 스윙 도어, 안전한 도어거든요. 디자인은 크게 없지만. 그래서 요 폴드 스윙 도어, 그리고 원 슬라이딩 도어, 팬트리 옵션이 되어 계신 세대는 설치가 가능한데 그러지 않는 세대는 좀 설치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비대칭 여닫이 도어, 두 개가 열리는 그런 여닫이죠. 여닫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방감이 좋아서 많이 선택도 하시고, 뭐 아치 옵션, 간살 옵션 다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도어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보여드리고, 자, 여닫이 중에서 통창으로 설치할 수 있는 도어는 좀 문다소의 리버서블 도어밖에 없거든요. 이런 분할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싫다, 나는 완전히 아주 개방감 있고 깔끔하고 심플한 통창의 여닫이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저희 문다소의 리버서블 도어를 선택하시면 후회 없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익숙한 중문이죠. 삼연동 중문입니다. 이 삼연동 중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설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치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문다소의 폴드 스윙 도어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되고요. 현관 밖에서 바라보면 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앞쪽에 방이 이렇게 이쪽 현관 문, 중문, 그리고 방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아서 사실 이 유리를 불투명으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외부가 내부가 보여지는 일제 헬타라고 하면 다양한 불투명 유리로 선택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방이 정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불투명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거실 방향 쪽으로 위치하는 게 기본 가이드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들어올 때 손잡이를 바로 터치해서 밀어서 짧게 들어오는 동선이 필요하거든요. 중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돌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잡이는 꼭 반드시 거실 방향 쪽에 위치하는 게 기본 가이드다. 그렇지만 생활 패턴이나 내가 사용하는 손, 오른손, 왼손 이 익숙한 손잡이에 맞춰서 변경 가능하십니다. 꼭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절대 아닙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이렇게 접힙니다. 접히기 때문에 이 회전 반경이 되게 짧습니다. 회전 반경이라고 하면은 문이 열리면서 발생하게 되는 이 회전 반경인데요. 디딤돌 대리석 안쪽에 있기 때문에 신발에 걸림이 전혀 없습니다. 네. 신발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양손이 짐이 들려 있어도 신발 때문에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걱정이 없을 정도로 접히면서 열리는 도이라서 너무 편안하고요. 자, 그리고 레일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뭐 이렇게 끌어서 들어오거나 또는 이제 뭐 청소할 때 이물질을 배출시킬 때도 이런 틈이 없기 때문에, 또 메리빌 레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먼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레일이 없어서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주는 게 바로 이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그리고 폴드 스윙 도어 여닫이 같은 경우는 자, 이렇습니다. 문을 완전히 열어놨을 때 이 통로를 좀 더 간섭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접히면서 열리기 때문에 이 회전, 이 돌출이 30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좁은 이 돌출 부위를 통해서 이 통행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간섭이 최소화된다. 그리고 이 화장실 부분도 가리는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되게 심혈을 기울인 제품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접히는 이런 공간 또한 역시 다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껴더라도 이 라운딩 처리에 의해서 손을 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공간이 이 틈새 계속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가스켓이라는 이 부속품의 이 공간이 유지되면서 손김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안전한 도어의 첫걸음이 되기도 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폴드 스윙 도어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 폴드 스윙 도어가 구동되는 방식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폴드 스윙 도어는 먼저 이렇게 모르쇠로라는 불투명 유리입니다. 밀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닫히고요. 다시 나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밀고 나가면 다시 반자동으로 닫히는 양방향성 도어입니다. 상당히 안전한 도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끝단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당히 높은 개방감을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레일이 없습니다. 레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발에 걸림도 없고 편안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들이 지금 틈새가 보이시죠? 이 같은 경우도 TPU 가스켓이라는 이런 부속품이 달려 있어서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이 공간의 넓이가 계속 보존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손끼임 이런 문제도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폴드 스윙 도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설치된 타파트 현관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문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고객님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은 자, 중문을 언제 설치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질문이 많으신데 예전에는 현관의 넓이가 1m 50 정도의 넓은 현관 사이즈여서 사실 청소 전, 이사 전에 시공을 하고 이사를 하셔도 전혀 무방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1m 20 이하의 넓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중문을 설치하고 나서 이사를 하면 간혹 씻김이나 스크래치 사고가 좀 많이 납니다. 뭐 가거나 가전 들어올 때. 그러다 보면 또 일반 단순 교체가 아니라 뭐 크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막 거의 재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뭐 먼지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사 이후 하시는 거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계세요. 요즘 트렌드는 방향은. 그렇지만 뭐 정말 어린 아이가 신생아가 있거나 정말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사 전, 청소 전에 하시는 거를 뭐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84 C 타입 같은 경우는 자, 전체 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열리면 요 정도 35cm 정도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전혀 간섭을 주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접히면서 열리는 도어이기 때문에 아주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중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 문틀의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30여 가지 정도 되고요. 뭐 LG, 뭐 삼성, 영림, 예림 원하시는 다양한 필름 코드만 주시면 변경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적용도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유리 선택 가능하세요. 유리는 약 한 15가지 정도의 유리 패턴이 있습니다. 투명에서 불투명 그리고 컬러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유리들이 있는데 그 유리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유리를 고정하는 유리 몰딩 그리고 손잡이 컬러 요 두 파트는 이 부속은 화이트, 블랙, 골드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투명 유리,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는 약간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많이 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브론즈 유리를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취향 차이라서 고객님들께서 실제 원하시는 이제 유리나 컬러 패치 같은 경우는 제가 실측할 때 직접 세대를 방문해서 유리라든지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를 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보면서 이렇게 세심하게 상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손잡이랑 유리 몰드 같은 경우는 제가 화이트, 블랙, 골드 세 가지라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골드로 별도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브론즈 유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튼 화이트 컬러 네, 그리고 유리 몰딩 블랙 이렇게 선택하신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투명 유리 그리고 코튼 화이트 컬러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 화이트 근데 이렇게 좀 어두운 현관이라고 생각되시면 밝은 느낌 넓은 느낌을 원하실 때는 이렇게 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하지 않고 이런 라인들 블랙의 라인들이나 뭐 이런 약간 뭐 블랙 앤 화이트 느낌들로 충분히 약간 포인트와 묵직함을 줄 수 있거든요. 브론즈 유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쪽으로 편안하게 고민 없이 선택하셔도 너무나 어울림이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손잡이나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좀 주셔도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 라인, 원래 이 분할 라인 같은 경우는 전체 화이트로 할 때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블랙으로도 변경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불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약
한 7-8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많이 이제 선택하고 계시는 게 이 모르세로라는 유리거든요. 또는 이렇게 불투명 처리, 아주 미세한 밀입자, 입자 형태로 안개 필름 같은 이런 불투명이 있는데요. 브론즈 유리에 불투명 처리를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이지 컬러의 톤이고요. 그리고 손잡이와 유리 몰딩 블랙. 여기는 동일하지만 여기는 코트나이트 컬러예요. 그래서 유리 몰딩 블랙. 그리고 여기는 브론즈 사틴 불투명 유리죠. 손잡이만 골드로 해서 포인트를 준 설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투명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베이지에 모르쇠로 유리가 있고요. 그리고 코트나이트 컬러의 전체 화이트에 이렇게 모르쇠로 통창, 그리고 골드만 손잡이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유리 몰딩 골드로 해서 손잡이하고 약간 통일감 있게 이렇게 부분적인 통일감을 주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폴드 스윙도어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이 부분적인 요소의 컬러 변화로 인해서 조금 더 다른 느낌들을 소소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게 폴드 스윙도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문틀의 컬러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밝은 색으로만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은 컨셉은 아닙니다. 고객님들께서 대부분 이제 컬러를 채도를 넣은 컬러를 선택하시려고 할 때 되게 불안하시거든요, 사실. 이게 과연 잘 어울릴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블랙 앤 화이트 계열 또는 무채색으로 많이 하시는 이유인데,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집안 내부의 인테리어에서 내가 포인트를 주고 있는 컬러가 있다라는 부분에 채도가 있다면 그런 컬러에 맞는 코드를 주시면 저희가 다 색상을 반영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문 제작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그린 계열, 블루 계열 원하시는 컬러는 다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놓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에는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을 하는 이유는 신발이 보이는 걸 좀 차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튼 화이트 컬러에 유리 몰딩 화이트, 아래 하단 마감도 화이트이고 손잡이만 골드. 여기는 다 화이트 계열 쪽으로 하고 유리도 투명 유리입니다. 자, 이렇게 화사하게 가실 수 있고, 또는 이렇게 골드의 포인트를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모르쇠로 불투명 유리에다가 아래 하단을 막고 이렇게 불투명 처리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요걸 요렇게 한번 바꿔 놔보면 완전히 투명으로 가셔도 되고, 또는 불투명으로 오셔도 되지만 이렇게 투명의 골드 포인트, 불투명의 골드 포인트, 이렇게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전체 화이트에 모르쇠로 유리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투명, 이걸로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군요. 이렇게 전체 화이트, 코튼 화이트 컬러에다가 유리만 투명, 여기는 불투명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손잡이 골드 포인트에 투명, 불투명, 모르쇠로 유리죠. 이렇게 느낌의 변화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컬러에도 다양한 컬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은은한 샴페인 골드 컬러에 모르쇠로 유리에 유리 몰딩과 손잡이는 골드로 포인트를 은은하게 좀 더 주신 형태이고요. 자, 은은하지만 좀 더 묵직한 느낌을 원한다. 그러더니 인디 브라운 컬러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이제 망임유리라서 좀 답답한 감이 있긴 한데 이것도 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망임유리 아직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게 딱 정확하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인디 브라운의 블랙의 몰딩과 블랙 손잡이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객님께서는 약간 골드 컬러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드 포인트를 주시면, 사실 골드 컬러가 이제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골드 컬러 포인트를 주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는 그 유광 코팅이라 가지고 되게 벗겨지면 이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마감이기 때문에, 폴드 스윙더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어떤 디자인의 인테리어감을 뭐 살리는 중문은 아닙니다. 가장 편리하게 또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사용할 때 안전한 중문을 고민하신다면 폴드 스윙더를 100%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리나 이런 컬러 또는 이런 손잡이나 이런 부분적인 포인트를 통해서 충분히 현관의 어떤 아주 자연스러운 컬러 매치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은 주문이 되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더 주문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문 중에 원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슬라이딩은 이렇게 문 하나가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구조를 이제 원슬라이딩이라고 하는데, 원슬라이딩은 이렇게 통창 또는 유리의 분할, 아치 또는 간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문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중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설치될 수 있는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은 이 넓이만큼의 반대쪽에 어, 이동할 수 있는 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간단히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고요. 바깥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면 자, 이런 구조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저 우리 84 C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거실이 이렇게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관문을 이제 원슬라이딩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바라보면 자, 이 정도 열리게 됩니다. 되게 많이 열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벽이 없다는 거죠. 이쪽에 벽이 없어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문을 다 열어버리면. 그래서 이 상태는 사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장드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 설치를 원하시면 제가 하긴 하는데 이 고정이 안 됩니다. 이 레일이 고정이 안 돼서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되려고 하면 이 팬트리 옵션을 하셨던 세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벽이 있죠. 이렇게 벽이 있기 때문에 중문을 원슬라이딩 설치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완전히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84 C타입은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지, 팬트리 옵션이 안 되어 계시면 이 원슬라이딩을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뭐 꼭 설치를 이게 안 되는데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레일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렇지만 이제 천장에 붙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라 저는 이제 문제는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거실에서 주방에서 만약에 이쪽을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천장에 이렇게 레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레일이 이제 바닥에 있는 거죠. 매립 레일로 하면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놓인다라고 하면은 식탁의 공간을 좀 사용하시면 좀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 팬트리 옵션이 안 되어 계실 때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원슬라이딩에는 어떠한 설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다시 리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이렇게 통창으로 설치되는 게 가장 기본 구성입니다. 통창 디자인이 가장 기본이고요. 통창 디자인은 개방감이 너무나 우수하죠. 그런데 이 밋밋한 느낌이 난다. 이 화이트 계열 냈을 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추럴 포인트로 약간 랩핑 가능합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명 유리, 뭐 브론즈 유리 다양하게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집안 내부에 이런 부분적인 인테리어를 팬트리인데, 이 팬트리를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선반을 이렇게 삽입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부분 인테리어 하실 때 이 컬러 감함을 통일시켜 주시면 되게 집안에 들어왔을 때 유니크하기도 하고 레트로하기도 하고 어떤 컬러 포인트의 통일감이 좀 되게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통창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이트 컬러 프레임에 이렇게 모르세로나 플루트 유리 불티망을 진행하는데, 이거는 이제 플루트 유리입니다. 사실 이 플루트 유리가 사진으로 보면 좀 잘 안 나오고 안 이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유리를 놓고 보면은 모르세로만큼 플루트리도 되게 예쁘거든요. 이게 그 잠 무늬가 좀 더 얇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보시면서 고민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현관 사이즈가 1m 5고요. 여기는 1m 10입니다. 저희는 이제 1m 20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m 20에 원 슬라이딩 설치하면 되게 넓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면에 분할된 개수를 헤아려 보면 하나, 둘, 셋, 넷, 4, 9입니다. 19, 29, 39, 49. 그래서 4, 9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자, 이게 분할된 유리 면적에 다른 유리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좁은 현관 같은 경우는 불투명 유리를 하지 않는데, 불투명 유리를 하면 이 좁은 현관의 이 넓이가 더 좁아져서 이렇게 하진 않고요. 좀 더 현관이 넓은 곳에서는 안쪽에 이제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를 좀 더 보호하려고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좀 넓다고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저희 84C 타입 같은 경우도 1m 20 사이즈라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유리에 대한 부분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문틀 프레임 같은 경우도 좀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화이트, 여기는 블랙. 그래서 블랙 포인트를 주셔도 되게 좋고, 블랙 또는 진 그레이. 이런 컬러로 좀 묵직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약간 어두운 섀도우를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프레임들이 워낙 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어두운 계열로 포인트를 주셔도 무방하고요. 유리는 이제 브론즈나 투명 유리로 하시면 그 공간 자체가 되게 묵직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 포인트에 대한 또는 약간 어두운 컬러에 대한 포인트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포인트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6분할 디자인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요즘은 이제 현관이 좀 좁다 보니까 좀 더 넓은 개방감을 원하시는 게 좀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6가지 분할을 하는 이런 선택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최대 6분할까지 가능하다라는 예시를 좀 보여드렸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론즈 유리 투명, 브론즈 불투명, 이 브론즈 사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는 컬러에 불투명 처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드레스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깥에 안쪽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들이 있는데 신발이 보이는 걸 좀 차단하는 거거든요. 안에서 이제 신발이 보이는 거를 맞은편 방에서도 보이는 걸 차단하는 건데 저희 84C 같은 경우는 이제 맞은편 방이 딱 정면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옵션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 이 흰 화이트 영역이 좀 넓게 포진되어 있으면 좀 밝은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브론즈 유리, 아래 하단 마금 뭐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래 하단 마금에 유리를 또 2분할 하는 거거든요. 분할하게 되면 이렇게 다른 유리를 넣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드 프레임 같은 경우도 다양한 컬러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추럴 컬러로 랩핑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하단 디딤돌 대에서 위에 원목을 집어넣고 이렇게 동일한 컬러로 요청하셔서 이렇게 제가 랩핑을 해서 맞춰드린 이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살 디자인인데요. 간살은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이렇게 세로 라인을 넣은 거를 이제 간살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대부분 요즘 이렇게 손잡이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좀 넣기도 하고요. 세로 라인, 가로 라인 이렇게 넣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지금 이 컬러는 이제 샴페인 골드입니다. 완전 진한 골드가 아니라서 되게 은은해서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론즈 유리하고 매칭을 하면 너무나 예쁜 컬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컬러 깔끔하게 원하실 때는 이제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넣으시는데 대부분 요즘에 이렇게 가로 라인 좀 많이 안 넣으시더라고요. 세로 라인 위주로 좀 많이 넣으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전체 간살입니다. 전체 간살에다가 또 내추럴 원목 형태로 또 랩핑을 하신 거 그래서 되게 자연 내추럴한 느낌들을 연출하실 때 이제 이런 컬러와 이렇게 전체 간살을 많이 넣으시는데 유리 같은 경우도 불투명으로 하시면 간살이 되게 잘 보이고요. 그리고 투명으로 하시면 간살이 좀 더 이제 투영되는 이 뒷 모습과 좀 약간 믹스가 돼갖고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 쪽에 뭐 사용자가 있는지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투명 유리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사용자들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원 슬라이딩의 가장 꽃이라고 말하는 디자인은 바로 아치 디자인이죠. 요즘은 좀 아치 디자인이 조금은 좀 많이 저하되긴 했는데 자, 이렇게 아치 형태로 하고 또 아래 라인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치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 유리, 여기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유리를 분할해서 모르세로 유리를 통해 가지고 신발이 보이는 걸 좀 더 차단하는 이런 부분 옵션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리를 변경하실 수 있죠.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여기는 화이트, 여기는 샴페인 골드입니다. 그래서 샴페인 골드도 되게 고급스러운 컬러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코너 아치 이렇게 정방향 또는 이렇게 사선 방향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 화이트가 좀 너무 밋밋하다라는 느낌 날 때는 자 이렇게 내추럴 컬러로 랩핑이 가능합니다. 되게 고급스럽죠. 이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컬러의 느낌을 낼 수가 있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하 다 아치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브론즈 유리고요. 여기는 브론즈 사틴 물티메입니다. 화이트, 샴페인 골드 이렇게 이 아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인테리어감을 180도 이제 바뀌어버리는 이런 디자인들이라서 과감한 인테리어 변경을 원하실 때는 아치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원슬라이딩은 개방감이 우수하고 다양한 디자인에 따라서 정말 카멜레온 같은 중문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느낌, 어떤 직선의 라인 또는 아니면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하고자 할 때는 아치 그래서
고객님께서 새 집에 입주하실 때 내 집은 이런 느낌들의 인테리어 컨셉을 원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가장 잘 어울리는 정문 디자인들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뭐 카페나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예시를 보내드리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84C 타입의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팬트리 옵션이 되어 계신 세대는 가능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참고를 해주셔서 원슬라이딩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어 2개가 개방이 되는 비대칭 여닫이 중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레트로하고 되게 멋스러운, 단정한, 모던한, 심플한, 사실 이 키워드의 대장이죠. 너무나 많은 표현을 드렸는데, 자, 현관에서 바라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4분의 1과 4분의 3 사이즈 두 개 도어가 둘 다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은 자동이고요. 이 쪽문은 수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락이 걸려 있어서 안 열리고요. 평소에는. 근데 큰 짐이 들어올 때는 두 개 다 개방해서 넓은 계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대칭 여닫이 중문이거든요. 비대칭 여닫이 중문 같은 경우는 되게 디자인적인 느낌, 인테리어적인 느낌 되게 우수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한 가지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대칭 여닫이는 이 4분의 3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만약에 1m 20이라고 하면은 1m 10 사이즈의 4분의 3이니까 최소 이 도의 넓이는 한 80에서 75에서 80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문 정도 되는 겁니다. 상당히 큰 거죠. 그럼 실제 열려 있는 모습을 한번 제가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됩니다. 자, 열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신발이 무조건 쓸립니다. 뭐 슬리퍼까지도 무조건 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때 밀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뭐 밀어서 이게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잡아당겨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좀 전에 제가 이제 폴드 스윙 도어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양쪽에 짐을 두고 나갈 때 짐을 내려놓고 다시 잡아 다니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번거로움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의 수가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분리수거 하니까요. 큰 이제 부분은 아닐 거라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뭐 어린 아이가 있을 때 한 손에 이제 아이를 이제 뭐 팔에 안고 뭐 짐을 하나 들고 나가야 되는, 또 짐을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다시 잡아다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참조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우리가 또 들어올 때 잡아다녀서 들어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신발을 벗어놓고 밀고 들어가거든요. 밀고 들어갈 때 자, 이렇게 복도를 이렇게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방에서 나오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또는 여기서 화장실 가는 인원하고 이렇게 간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인테리어적인 디자인과 별개로 한 번쯤은 고려를 해야 되는 대상, 요소라는 거를 한 번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모든 여닫이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고객님들께서 층간소음 매트를 나는 깔려고 한다 했을 때 열리는 이 회전 반경만큼은 무조건 커팅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정도만큼 커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커팅을 하니까 대부분 여기서 잘라버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미리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그런 요소를, 참고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가 거실 방향 쪽으로 가까이 있어야 들어오는 동선이 짧게 이루어진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그러면 비대칭 여닫이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여러 가지 디자인의 형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좀 전에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밀고 들어올 때에 대한 모습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이 사례입니다. 자, 밀고 들어오면 이렇게 복도를 되게 많이 막거든요. 근데 여긴 좀 현관이 작아서 그러는데 사실 되게 많이 막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참 뭐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제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처음 이 비대칭 여닫이를 설치하시려고 할 때는 이러한 사용상에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일상생활에서 되게 크게 내가 불편함을 다가올 것 같다고 하면 사실 선택하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제품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참고하지 못해서 설치했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비대칭 여닫이는 브론즈 유리 그리고 문틀의 컬러는 블랙, 화이트, 징그레이, 샴페인 골드가 기본 도장 제품이고요. 나머지 컬러도 다양하게 랩핑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회전방이 너무 크니까 신발이 이렇게 다 쓸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틀 프레임 화이트의 투명 유리. 그런데 지금 문틀 같은 경우 샴페인 골드, 그레이 유리. 그러니까 유리와 문틀의 컬러의 변화만으로도 이 현관 자체가 되게 변화무쌍하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문틀 프레임이 되게 슬림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컬러 포인트가 아주 얇게 들어가서 과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컬러를 더 넣으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은은한 어떤 골드 포인트를 줄 때는 샴페인 골드, 또는 묵직할 때는 블랙, 또는 개방감 있게 할 때는 화이트. 이 정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랙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되게 묵직하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은 굳이 더 넣으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개인적인 취향인 거고, 라인을 주고 유리를 다른 유리로 바꾸셔도 돼요. 여기 이제 전체 유리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요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바꾸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네, 블랙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분할하면 여기 아래를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모리세로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고 또는 이렇게 통창으로 전체 불투명으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뭐 라인을 더 넣을 수 있고 부분 요소마다 유리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틀 프레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내추럴 컬러로 다 랩핑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컬러 그 어떤 필름이라도 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문다수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아래 하단 마감으로써 그리고 이렇게 레버형 손잡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이 있을 때 문을 열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버를 잡아 다녀야 열리는 이런 형태로 선택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간살입니다. 간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분 간살 또는 전체 간살을 넣을 수가 있는데 좀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는 전체보다는 이게 부분적인 포인트 좋다 또는 개수까지도 지정이 가능하니까 고객님들께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원하시는 디자인을 말씀 주시면 다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문다수의 큰 장점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치 디자인입니다. 아치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경우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데 아치 디자인의 아치 손잡이 또는 아치 디자인의 기본 손잡이 뭐 이렇게 편하신 대로 느낌상 또는 손잡이의 어떤 느낌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가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를 분할해서 아래 하단을 막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치 같은 경우는 되게 따뜻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들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되게 예쁜 디자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아치 디자인의 이렇게 아치 손잡이 자, 이런 부분들인데요. 대부분 이제 투명 유리에 현관이 되게 밝으면 이 벽까지도 밝으니까 되게 느낌이 화사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위아래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모리세로 유리, 여기는 투명 유리, 손잡이 아치 손잡이, 여기는 일반 손잡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아치 디자인 자체가 대부분 중문이라는 느낌이 되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되게 어떤 한 인테리어를 꾸며놓은 부분적으로 집안 내부 입구를 뭔가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한 느낌들이 되게 날 정도로 적은 비용으로도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게 저는 중문이라고 생각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비대칭 여닫이 그리고 원슬라이딩 중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물티명 유리를 선택하시는 거는 이제 개인 사생활 좀 노출을 좀 막기 위해서 이제 많이 선택하시는 게 있고요.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 그럼으로써 되게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투명 유리를 하시는 거니까 이건 어떤 생활의 패턴이나 어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시면 됩니다. 꼭 이게 뭐 예쁘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코너형 아치도 가능하고 정방향 또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카멜레온 같은 중문이 바로 우리 비대칭 여닫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상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어떤 신발 걸림이라든지 또는 복도를 좀 이렇게 이용하는 어떤 사용자 간의 이동 인원에 대해서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소, 이 부분까지 그리고 층간소음 매트를 깔았을 때 회전방이 너무 크니까 커팅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 세 가지 정도는 한 번쯤 고려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다소의 리버스블 도어 중문을 한번 설치해 보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문다소의 리버스블 도어는 여닫이 중문이지만 단일창, 통창으로 여닫이 형태를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현관에서 바라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유리의 개방감이 정말 우수합니다. 리버스블 도어의 장점은 반자동형이라서 우리가 두 손이 이렇게 짐을 들고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몸으로 밀고 들어가도 전혀 무방하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중문에서 가장 적은 힘으로 열 수 있고 또 반자동형으로 닫히게 되는 이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회전 반경이 여닫이의 통창 기준에서 가장 작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에 걸림이 없다. 가장 작다라는 측면이 이 리버서블 도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열려 있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손잡이 방향은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실 방향으로 위치해야 된다. 그래야 손잡이를 거실 방향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열고 가장 짧은 동선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거실 쪽도 돌출되는 부위가 상당히 작고요. 그리고 신발 쪽도 걸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이 리버스블 도어의 통창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좁은 현관을 여닫이를 쓰고 싶지만 좁은 현관에서 여닫이를 사용을 했을 때 신발의 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적은 힘으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문을 고민하신다면 단연 리버서블 도어를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 하단에 레일도 또한 역시 없기 때문에 물건의 드나듦이라든지 어떤 청소를 해서 내배출할 때도 상당히 편리하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리버서블 도어는 상당히 안전하고 또는 적은 힘으로 또는 여닫이 형태에서 신발 걸림이 없는 중문을 선택하실 때는 단연 리버서블 도어를 추천드리고요. 리버서블 도어는 문 하나가 이렇게 열리는 구조라서 약 95%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1m 20이라는 넓이를 현관을 기준했을 때 95%면 대략 최소한 95cm 이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의 현관문 이상이 열려버립니다. 정말 큰 넓이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리버서블 도어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통창입니다.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고 양방향성 여닫이입니다. 화이트 계열로 반자동형으로 이렇게 되게 넓은 개방감을 주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1m 10 이하의 아주 적은 현관에 정말 효율적으로 개방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아주 적은 힘으로도 열립니다. 그리고 반자동형이라 바로 닫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거나 물건을 이동시킬 때도 또는 어떤 무언가 이물질들을 배출할 때도 상당히 편리한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는 상당히 장점이 많고 또 이런 방식을 또 처음 보셨을 거예요. 또 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개방감 또는 적은 힘으로 열고 닫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닫이를 원하실 때는 리버서블 도어를 고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 타파트에 설치된 사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도 저희 문다수의 폴드 스윙 도어처럼 문틀 색상, 유리의 종류, 그리고 유리 몰딩과 손잡이 색상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는 화이트, 블랙, 골드 세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 약 15가지 정도, 그리고 문틀 프레임들은 현존하는 모든 필름들을 적용이 가능하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필름도 다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내 집의 현관의 모습을 꾸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유형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제 유형인데요. 유리는 브론즈 유리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는 블랙, 그리고 문틀은 코튼 화이트라는 컬러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순백색은 아닙니다. 아이보리가 살짝 믹스되어 있어서 나중에 색상이 바를 때에 대한 얼룩얼룩한 이런 패턴이 시간의 지남에 있어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미색의 아이보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코튼 화이트 컬러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신발장 주변의 컬러하고 가장 유사하면서도 좀 더 밝은 컬러가 코튼 화이트 컬러거든요. 그래서 밝은 현관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리고 약간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좀 더 전반적으로 우러날 이렇게 풍기는 느낌들을 원할 때 브론즈 유리,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에 대한 컨셉은 어느 곳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설치 사례가 가장 많이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블랙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골드를 원한다고 하실 때는 이렇게 브론즈 유리하고 좀 잘 어울리는 골드 몰딩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선택도 가능하시고요. 또는 전체를 아주 밝은 느낌으로 원할 때는 투명 유리에 전체 코튼 화이트 유리 몰딩 손잡이를 화이트로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그린 계열 쪽으로도 선택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그린 계열이 너무나 채도가 진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하지도 않는 딱 중간에 요즘 되게 많이 찾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그린 계열 할 때는 브론즈 유리나 투명 유리 다 잘 어울리고요. 유리 몰딩과 손잡이는 블랙 이런 형태로도 선택을 하시면 되게 넓은 현관의 느낌의 개방감을 유리가 통창이기 때문에 주면서도 이런 외곽 프레임의 컬러로 상당히 포인트를 가져오실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은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84 C타입하고는 구조가 다르지만 신발이 보이는 걸 이렇게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있는 거고요. 신발의 보임을 좀 차단한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래 하단 마감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 하단 마감이고요. 이 같은 경우도 코튼 화이트 컬러 그레이 유리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이제 브론즈 유리는 자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레이 유리는 자 이런 느낌들입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와 유리 몰딩 골드로 선택을 하신 거고요. 자 여기는 인디 브라운인데 모르세로 유리 그리고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 골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열리는 모습을 보면 95%가 열리기 때문에 거의 다 열린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전체 통창 모르세로 불투명입니다. 모르세로 같은 경우는 불투명 유리지만 이 세로의 어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패턴이 좀 시원한 감을 줍니다. 답답한 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 불투명 유리 중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가 이 통창이다 보니까 이 불투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답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넓은 면적의 유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좀 약간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통창을 원하실 때는 리버서블 도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블랙으로 포인트 주시는 거고요. 전체 이렇게 흰색에 대한 통일감 있게 가셔도 상당히 깔끔한 느낌들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소가 이렇게 문틀 프레임의 색깔, 유리 종류, 유리의 몰딩, 여기는 화이트로 하셨고요. 골드, 손잡이 골드, 블랙, 화이트, 골드 세 가지. 그래서 원하시는 느낌대로 다 다르게 통일감 없이 선택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느낌들을 연출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약 1m 15 정도, 1m 20 정도 됩니다. 저희 현관 정도 넓이 되고요. 여기는 1m 3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느낌의 개방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리버서블 도어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리버서블 도어는 문이 열릴 때 이 중심 회전축이 이쪽에 있습니다. 회전차의 끝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 공간이 이제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이렇게 양분할되다 보니까 아주 적은 힘으로도 열리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반려동물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반려동물이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이렇게 단일창으로 가장 개방감과 그리고 가장 적은 힘으로 열릴 수 있는 구동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개방감 그리고 적은 힘을 원할 때 그리고 반자동으로 닫힐 때는 바로 리버서블 도어를 고민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또 다음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삼연동 중문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삼연동 중문도 원슬라이딩하고 동일하게 좀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m 20이기 때문에 설치하시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시는 거고요. 전체 열리는 폭은 한 70cm 정도 열립니다. 그러면 화장실 문 정도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세요.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넓게 확장형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확장형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이 신발장 이쪽 부분을 철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철거를 하냐면 대부분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이렇게 철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 신발장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빈 공간이에요. 안에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신발장하고 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철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철거가 됩니다. 이렇게 철거가 되고요. 그리고 문이 이렇게 원래 손잡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 상태로 손잡이가 이쪽에서 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손잡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공간을 활용해서 문이 이쪽으로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여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손잡이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현관 넓이만큼 약 1m 60에 3연동 중문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이 팬트리 옵션이 안 되어 있는 곳에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철거해야 되는데 이 외장 마감재가 여기 이 팬트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연동 확장형 같은 경우는 이 팬트리 선반, 이 팬트리 옵션이 안 되어 있는 곳만 이 3연동 확장이 가능하고요. 확장을 안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 철거 확장을 안 하시는 이 경우에서는 전체 모든 세대가 다 가능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어도 3연동 중문 설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m 20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자 얘가 좁다라고 해서 큰 물건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 문 세 개 다 탈거 가능하거든요. 이게 탈착이 다 가능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드레스룸 쪽에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좀 문제점이 있냐면 자, 이 부분인데요. 세대마다 도마도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여기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 창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창문이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가로질러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문을 여기 다 막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되게 인테리어상 너무나 시각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들은 좀 권장드리지 않는 부분이라서 각 세대별로 이 외창이 이 선을 여기를 넘어가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설치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요렇게 되니까요. 이 벽에다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유리창이 이렇게 돼 있다. 여기까지 이 선을 넘어갔다. 이 라인을 넘어갔다. 이 중문 설치될 수 있는 넘어갔다. 그러면 설치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4 C타입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 부분, 이 팬트리 선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없으면 원슬라이딩 설치하기가 어렵다. 있으면 원슬라이딩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3연동 중문 만약에 철거 확장형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팬트리 선반 있으면 철거 확장을 할 수가 없다. 없으면 철거 확장을 할 수가 있다. 여기를 철거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철거를 해서 문을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잡이 방향은 반대가 된다. 네, 이렇게 철거 확장을 할 수가 있다. 이 팬트리 옵션이 안 되어 있을 때. 네. 그래서 84 C타입 같은 경우도 각 주문별 다양한 제품들을 설치해 가면서 참고해야 될 사항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참고 사항이 이 제품이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주문을 고민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원슬라이딩이든 3연동이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측면이냐면요. 이 중문 이렇게 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이 하나씩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문의 이 끝, 요거 하나를 잡고 이쪽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문이 이게 더더더더 하면서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막 다다다 이렇게 닫는 소리가 많이 나는 종문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공간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방풍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효과도 많이 없어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저가형이고 또는 이제 뭐 고가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들은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신 있게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적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슬라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이렇게 열어 가지고요. 이 문을 잡고 이쪽 방향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위아래가 꽉 잡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흔들림이 심한 이동하면서 그래서 바퀴가 마모가 빨리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를 쓰더라도 이 위아래 결합되는 부위에 그런 최소한의 공간을 놔두고 제작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 하자 발생이 높다는 거죠. 보여지는 이런 몸체만 두껍고 좋은 자재를 써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결합되는 이런 미세한 공간 자체도 없애는 게 바로 기술력이거든요. 그게 저희 문다소가 16년 차 중문만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하고 하는 회사에 제품의 어떤 고품질의 포인트를 그 부분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도 아주 간단합니다. 문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보면 이 제품들의 이 결합도에 미세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체감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제품의 완성도와 품질을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문다소는 한샘에 납품하는 중소 대기업에 납품하는 OEM 생산 공장이고요. 국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중문 전문으로만 했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샘, KCC 이런 대기업에 납품할 정도로 제품은 무조건 중고가, 프리미엄급의 퀄리티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이 영상 컨텐츠를 봐주신 이주민 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일반 소비자분도 마찬가지지만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연락처라든지 또 카페상에 나와 있는 연락처뿐만 아니라 문자, 카톡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디테일한 또 추가 안내와 또 유사한 설치 사례를 보내드리면서 친절한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박람회 좀 기간이 남았지만 저희 문다소 박람회 기간 동안 저희 문다소 부스에 방문해 주셔서 많은 상담과 체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